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퐁텐블러 성의 샹들리에가 되어버린 걸륭제 황실 도자기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현재 퐁텐블러 성에 가면 청나라 황실 칠보 도자기가 샹들리에가 되어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문화재의 탈맥락화라고 합니다. 유출 문화재에서 이런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최초로 제작되었던 환경을 벗어나 버리면 그 문화재가 품고 있는 제작 목적에 따른 정체성이 심하게 변형되고 왜곡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당시 프랑스인들은 칠보 향로의 용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 취향에 맞게 단순한 장신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천장에는 심지어 불화를 그냥 도배지로 사용한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유출되기 이전 본래 이 문화재가 속해 있던 원명원에서는 아마 티베트 불교 사원 내 재래용으로 사용되었던 신성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퐁텐블러 성이라는 이국적이고 낯선 맥락 속으로 재맥락화된 결과 단순한 장식거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워낙 유출 문화재들이 많고 이것과 비슷한 사례도 수두룩하니 별로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걸륭제 황실 도자기가 프랑스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출의 원인은 1860년에 벌어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자행한 원명원 약탈이었습니다. 1860년 제2차 아편 전쟁 당시 영프 연합군은 천진까지 올라가 북경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북경 공격을 앞에 두고 청조정에 협상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북경 근교인 퉁저우에 협상단을 파견하였는데 청군이 갑자기 협상 대표단을 납치하고 북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거기서 협상단은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수행원들 중 20여 명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협상으로 보낸 사자를 살해하는 것은 전근대 시대에도 비열한 행위로 인식되었을 만큼 청나라 측이 경솔하게 행동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영국과 프랑스를 자극하게 되고 무고한 죽음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원명원의 약탈이 자행됩니다. 여기서 원명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 원명원은 청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화해 일가를 추구했는데 화해 일가는 오늘날로 치면 다민족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중화 사상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중원에 거주하는 한족만이 중화 문명을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청 황제들이 이런 틀을 깨부숴 버립니다. 일단 본인들이 여진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콤플렉스를 없애고자 중원의 한족들로 대표되는 화와 주변부 오랑캐인 이의 구분을 상대화시킵니다. 즉 중화 문명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아무리 오랑캐라도 화가 될 수 있으며 그곳이 곧 중원이 된다는 상대주의를 사상적으로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희제부터 시작하여 화와 이의 건축 양식을 혼합하여 원명원이라는 화의 일가를 표방할 수 있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원명원에 유럽 건축 양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럽 양식은 이를 대표합니다. 유럽 양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면에는 이제 중원의 외연이 확장되어 만주족들도 화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를 거치며 원명원은 그야말로 황실 별궁이자 갖가지 황실 컬렉션이 보관되어 있는 보물창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1860년 영국과 프랑스가 오랑캐 취급받는 것이 불쾌 일으킨 전쟁에서 그들의 가장 오랑캐다운 모습을 보여준 원명한 약탈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약탈과 방화가 3일 동안 이어졌다고 하니 그 큰 규모만큼 약탈 규모도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뉴스에서 걸륭제가 사용했다던 갑주, 옥새, 복식 등의 경매가 열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이때 약탈당한 것들입니다. 당시 자행된 약탈에 관하여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기록 중에 청동으로 만든 기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불태워 녹여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물들이 바로 고대 시대부터 전해져 온 청동 제기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인들은 당연히 그 가치를 모르니 한낱 잡동사니로 봤던 것입니다. 오히려 근래에 만든 칠보, 범랑 도자기와 같이 눈에 띄고 화려한 것들이 더 가치가 높은 줄 알고 이런 류의 유물들을 중심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까지 납치해 갑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궁중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페키니즈 종입니다. 이때부터 페키니즈 종이 유럽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군에 의해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자국으로 유출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유럽 각지로 재유출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정확한 수량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퐁텐블러 성의 것은 프랑스군이 1860년 귀국 후 나폴레옹 3세에게 전리품으로써 그의 해외 정책을 현창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이 중국 황실 유물들을 그의 아내인 유제니 황후에게 선물로 주어
오늘날처럼 퐁텐블러 성에 현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원명한 약탈 유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암,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선물로 받은 것까지 800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약탈해 간 권룡제 황실 컬렉션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유물들도 있다고 하는데 비공개인 건지 실물을 확인 못했습니다. 유제니 황후가 이 동양풍 전시관을 만든 시기가 1860년대이니까 심증으로는 강화도 외교 장각에서 전리품으로 약탈해간 조선 왕실 컬렉션 일부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현재 이곳은 퐁텐블러 성내 중국 박물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프랑스 측에서는 유제니 황후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역사라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자국 황제 유물이 외국 일개 성의 장식거리로 전락한 모습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흔히 망주석 같이 무덤을 구성하는 성물들이 일제 때 많이 유출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장식거리로 전락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본래 있던 환경에서 탈맥락한 이후 일본이라는 낯선 곳으로 재맥락화된 결과 전혀 엉뚱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이제는 옛날과 같이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그 원산국의 국민들과 교감하는 측면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국에서 변형되고 왜곡된 모습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망주석이 이순신 장군 묘에서 유출된 것이라 한다면 그 모욕감은 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몇 년 전에 퐁텐블러성 중국 박물관이 도둑들한테 유물 몇 점이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걸륭제 기린 향로랑 태국에서 받은 왕관 복제품 등 14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중국 내에서는 유물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거냐며 이곳의 약탈 문화재에 반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